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선출을 놓고 전국을 순회하며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MBC에서 열린 두 번째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2대1로 이재명 의원이 박용진, 강훈식 두 경쟁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펀치에 골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은 뚜렷하게 뭔가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훈식, 박용진, 강훈식 두 명의 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바로 셀프 공천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공천받은 것이 셀프 공천이었다는 이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폭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논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반박을 했지만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지금 세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 2위 격차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2등이 박용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용진에게 이재명은 단단히 혼쭐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박용진, 강훈식 두 사람의 단일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로 간에 썰전이 이어졌는데 김종인 비서실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이 세 사람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두 번째 TV 토론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셀프 공천, 사당화 우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이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의 공세 속에서 1대2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셀프 공천이었다. 또 다른 정치적 이중 플레이가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이 낙선했고 관련해서 사과하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앞서 박용진 후보는 1차 TV토론회에서도 셀프 공천의 여부를 집요하게 물으며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당의 공천은 특정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많은 분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다. 박 후보는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함부로 휘둘러지는 사당적 성격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명하고 혁신하고 달라질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당의 리더가 공적 판단이 흐려지고 선당우사가 아니라 사당화의 길을 걸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출마에 많은 찬반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중 많은 분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에 계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은 출마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이재명도 셀프 공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판은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여의도와 민심, 당심이 괴리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강훈식 후보 역시 박 후보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훈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재명 개인의 정치도 걱정이었지만 당의 미래를 걱정해 출마를 말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점을 이재명 후보는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사당화 논란도 공방의 대상이었습니다. 강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어제 강원 토론에서 차기 대권 주자를 키우겠다고 했다. 그건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자신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건데 정말로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이 이기는 당으로 바뀌는, 그래서 팀이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위험 여부를 떠나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대통령 차기 후보가 되고 싶은데 자기와 경쟁할 사람을 자기가 키우겠다. 너는 그 다음에 해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강훈식 의원도 상당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정치가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사당화에 대한 우려다. 당대표가 자기 정치적 덩치를 키우는 자리 그리고 대선 지지율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이 두 명의 강훈식 이 박용진 97그룹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TV토론 분위기는 이재명이 그냥 해명하고 변명하는 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TV토론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재명은 골병을 들고 있습니다. 자, 단일화 논의가 오가던 강훈식 박용진 간에도 날선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박용진 후보는 강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하는 등 당대표 밑에서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셨다. 국민이 실망하는 우리 당 의사결정을 다 함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 강 후보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재명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고 박용진은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강훈식 후보 발끈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당의 여러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잘못된 모습으로 폄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박 후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2016년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후보는 비서실장 2달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신공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된 TV토론, 이재명을 향한 공세와 함께 서로 헐뜯기 TV토론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